홍익대학교 사범대학장 이승복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 실습 학기제 처음 시작할 때 전체 4대 교수 회의에서 시행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동의를 구했다라는 건 다들 조금씩의 위험 부담하고 또 참여 의지를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홍익대학교 사범대학만의 독창성, 개성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영역 표시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 짓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질까 하다 영세, 아직 교사가 되지 않은 영세 예비교사이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교육심리 하신 선생님이 프로이드가 영세는 오로지 지향 가치는 희망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희망실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생 실습에 참여했던 오늘 발표해줄 저 친구들이 CARE라는 각각의 어디서 따온 이니셜을 가지고 케어라는 이름을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실습학기제 2002라는 이 긴 이름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희망실습이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개념 규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건 대학교 수업일 뿐이다 라고 정의했고,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는 17주 수업을 하고 대학은 15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15주만 한다. 우리가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질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그리고 사범대학의 5개 교과목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희망실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갔네. 나머지 내용은 전남대나 교원대나 매우 훌륭하게 성과를 가졌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겹치는 부분 다 빼고 가겠습니다. 희망실습 케어란 홍익대학교 사범대학의 실습학기제 시범사입니다. 즉 대학의 교과라는 뜻입니다. 그건 변치 않고 있습니다. 대학이 책임지고 끝까지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장학교 선생님들의 역할과 지원이라는 굉장히 크지만 주무부서는 대학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게 여기 케어 보이시죠? Collaboration, Autonomy, Responsibility, Empowerment, 이게 실습생들이 해준 겁니다. 저 뜻이 뭔가 했더니 몰라서 영어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영어과 선생님은 이게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들이 돌봄을 당했고 또 돌봐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번에 자각을 한 것 같다. 애들이 깨부친 바가 크다.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미국 사례를 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수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4월달 그 협의회 때 하도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교육부, 교육청, 교육개발원 정말 빈손으로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수들이 모여서 한 건 해외 사례 분석이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제일 선명하게 나온 건 참관 단계가 있고 코티칭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책임 단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저희가 분류를 했고, 앞뒤에 오리엔테이션하고 정리가 들어가면 15주 수업에서 정리가 되겠다. 대체로 4주가 돼서 얼추 내용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코티칭의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코티칭에서 교생이 갖고 있는 역할과 위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교과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큰 맥락에서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설정한 것은 총괄 심화 특화입니다. 총괄은 학교 현장 실습이라는 기존에 있었던 교생 실습 과목하고 교직 실무라는 과목 2학점짜리 2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화 과목은 영역별로 저희는 국어, 영어, 역사 이렇게 3과목의 표시 과목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 심화 과목은 예를 들어서 국어의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대학 교육에서의 국어와 현장 교육에서 국어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까지 심화할 건지는 뭐 측정 불가하지만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라는 뜻에서 심화였고, 특화는 홍익대학교 그 희망실습이라는 게 다른 대학하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해 보자라고 해서 한 게 창의교육하고 융합교육이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또 마침 저희 협력학교에 오늘 나오신 그 박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쪽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홍익여중이 굉장히 그쪽에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특화시킨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아야 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좀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희망실습 케어의 그 근본적인 틀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2+1으로 갔는데, 그 2+1에 대한 해석은 뭐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화수 했고 목금을 대학에 와서 수업을 했습니다. 저게 가지고 있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목금의 교과가 없는 경우, 또 대학에서요.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목금에만 설정되어 있는 교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교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수업이 목금에 있는 반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나중에까지 문제가 됐던 건 역시 실습은 전일 실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전일 실습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2+1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학하고 다른 게 저희는 뭐 아까 그 충북 같은 경우에 교원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견 교사가 있다라고 하셨고 그 투터 기능을 가졌다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만일의 경우 이게 2028년에 시행이 된다면 전담 교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전담 교사의 역할과 책임과 활동 범위를 어디로 할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정치를 설정해 보자라고 해서 코디네이터를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는 교육과정 전공하신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 보직 설정을 했고, 교육부에서 주신 이 진행비에 정말 많은 부분을 그분한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전담 교사를 설정을 해서 28년 이후로 전담 교사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생님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 수가 주니까 교사 수도 줄었는데 수업을 하면서 이걸 교생을 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수업을 굉장히 줄여준다거나 아예 안 하는 교사가 전담 교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번 설정을 하고 해봤는데, 해보니까 교사로서의 역할보다는 교생에 대한 지도가, 그러니까 튜터로서의 기능이 훨씬 더 비중이 커졌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는 코디네이터를 활용을 했고, 코디네이터가 하는 두 가지 큰 역할이 있었는데, 하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교생, 그다음에 교수와 교생, 교수와 교사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할 때 코디네이터가 계속 활동을 했고, 현장에서 이틀, 대학에서 하루, 이렇게 사흘을 근무하면서 모든 기록, 그다음에 문제점 분석, 그다음에 일종의 제안,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희망실습 케어에서 이제 교수 현장 수업을 했고요. 이건 이제 다른 대학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까 다 방문들 하셨다 그랬는데, 저희는 학교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매주 현장 학교에 가셨어요. 수업을 아예 거기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1에서 1에 해당하는 걸 대학에서 안 하고 현장 학교에 가서 하셨어요. 처음엔 이게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28년에 전원이 다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교수가 항상 그럼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교수는 교수대로 9시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대학에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 거기 가는 건 좀 무리인 거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교수의 역할과 책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가기로 하셨고,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수업을 아예 다 거기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많은 경우를 현장 학교에 가셨어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가 있었냐면, 그 주에 발생된 문제를 확인하고 성찰하고 대안 만들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그다음 다음 주 수업은 무엇이 발생할 건지를 현장 교사 선생님, 교수님, 그다음에 예비 교사들이 같이 협의해서 다음 주 거를 미리 했어요. 그랬더니 얻을 수 있었던 이제 최대의 혜택이 뭐였냐면 수업의 질이 조금 좋아졌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걸 시행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분은 중학생들이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도 과연 중학생들이 이게 행복한 수업이 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학부형 입장에서 수업 손실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은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담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결과로 봐서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중학생들의 만족도는. 그 높았었던 이유는 교생이 교사의 수업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교사와 교생이 같이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학생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대학 교수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부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외부 성과도 역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아까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디서든 조금 실무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합니다. 이론은 거의 이제 필요 없고요. 내용은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미세한 정보에 대한 축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어디선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대학에서 계속하기에는 물론 작년하고 올해에서 편차가 있었고 내년에 우리가 한 번 더 하게 되면 또 다른 성과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축적하는 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디선가 좀 오늘도 교원대나 전남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점들도 있었고 훨씬 잘하신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합되면 굉장히 큰 성과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선가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컨트롤 타워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근데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동엽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개발원이 그 역할을 이제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것 같아서 기대는 큽니다.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번에 저희가 실습을 할 때 사전에 교수들하고 교사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학장인데 학장 입장에선 동의하지 않은 분들하고 일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 동의를 다 받고 하자라고 했고 회의 승낙해 주신 중학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교수님들도 거기에 참여하신 5분 교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교수들도 사실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어렵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애써 주셨어요. 그리고 목표가 됐던 것은 이제 그 대학생들이 인식이 바뀌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4주짜리하고 아까 그 교원대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 학기짜리하고의 차이가 학생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면 성과가 아니다라고 봤는데 학생들 예비교사들은 그걸 좀 본 것 같아요. 4주짜리에선 나도 선생님처럼 좀 한 게 있다 해봤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진짜 교사는 뭘까를 좀 고민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 의식 내용의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들도 우리가 얼마나 진입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구나를 좀 보신 것 같고 학부형과 중학생들도 교생이 오는 게 이게 소모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산적인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면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건대 그 실습이 조금 더 질적으로 우수해질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사범대학 선생님들이 같이 한 거는 뭐냐면 학장 내일 나가서 말씀을 하고 누가 들을지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더구나 학장이 얘기하면 별로 약발도 안 먹힌다고 생각이 되지만 꼭 해주세요가 우리가 고생하고 한 거에 대한 성과가 어디선가 축적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라는 뜻이죠. 자기들이 열심히 했고 그 성과가 좀 치적으로가 아니라 저 성과로 실질적인 성과로 남아서 추후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